김치 발효의 주역은 유산균. 제대로 익었을 때 맛 좋고 비타민C 풍부. 담글 때 중요한 것은 소금의 사용량이다. 소금의 양이 3% 정도가 적당하고 그보다 적으면 김치의 빛깔은 좋으나 쉽게 물러버린다. 6% 이상이 되면 색깔과 풍미가 좋지 않다. 김치 발효의 주역은 유산균이며 제대로 익었을 때 유산이 1%가량 만들어진다. 그때 비타민C도 가장 많고 맛도 좋다. 김치의 발효 과정은 숙성기간,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 산패와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기간으로 나누어진다. 김치가 산패하는 것은 초산균과 효모 등이 자라기 때문에 비타민의 함량이 급격히 떨어진다. 김치의 산패와 연부 현상은 시간이 경과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촉진된다. 겨울이 지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김치가 갑자기 식고 여름철 김치는 빨리 익고 빨리 산패하는 것이다. 김치는 원료 채소가 가지고 있는 무기질과 비타민 외에도 발효에 의해 생긴 유산에 의한 정장 효과도 크다. 식욕 증진과 피로회복의 효과도 있다. 비타민 B군은 원료 중에 함량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산균 등 미생물의 합성에 의한 것이다. 각종 효소와 섬유가 풍부해 음식물의 소화와 배설을 도와주게 된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나 무의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추는 흰 줄거리가 많고 잎에 광택이 나며 잎 끝이 잘게 갈라진 것이어야 하고 한가운데를 반드시 잘라서 혀를 대보면 달콤한 맛이 있는 것이 좋다. 무는 끝이 매끈하고 잔수염이 없는 것, 무청이 부드럽고 반드시 꺾이면 딱 부러지는 싱싱한 것이 좋다. 가장 좋은 풍미를 내는 숙성 온도는 5에서 10도씨에서 수주일에 걸쳐 숙성시키는 것이다. 입동이 지나 김치독을 땅에 묻었던 방법이 바로 이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꽁치, 단백질, 비타민 B12 함량이 많은 어물, 빈혈의 효과. 단백질의 함량도 20%가량으로 매우 많으며 그 질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가을에 스테미노 식품으로 꼽을만 하다. 식품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달걀이다. 담백가라는 말은 달걀이 갖는 필수 아미노산을 100점으로 하고 다른 단백질의 우수성을 비교하는 값인데 꽁치의 담백가는 96이라는 우등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꽁치의 붉은 살에는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특색이다. 이 비타민 12는 빈혈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여성에게 많은 빈혈증에도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꽁치의 배 언저리에는 비타민 B12와 철분이 많다. 비타민 B12는 혈액을 만들고 악성 빈혈을 예방하며 성선을 자극하고 갑상선의 기능을 좋게 해주기도 한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지질과는 달리 꽁치의 지질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창자 안에서의 소화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 동물성 지질이 해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좋다. 이렇게 꽁치는 다가오는 겨울철의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울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는 사람, 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은 꽁치의 배 부분과 신선한 것이면 내장을 먹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꽁치는 산성식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 같은 알칼리성 식품과 곁들여 먹도록 하여야 한다. 선도가 좋은 것은 내장째로 먹는 것이 좋은데 내장째로 구워 먹어도 맛에 별 이상이 없는 생선은 꽁치와 은어 정도로 알려져 있다. 꽁치는 소금구이가 일품이고
간장조림, 통조림 등으로도 많이 먹게 된다. 꼬리 부분이 누런 것이 상품이며 수컷보다는 암컷이 맛이 좋다.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이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한다. 꽃가루 22종의 아미노산 함유, 간염, 빈혈, 허약 체질의 효과. 화분 즉 꽃가루가 건강식품으로 널리 곽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꽃가루는 꽃의 숫수술의 생식세포로 암수술에 붙어서 발화하고 성장한다. 요즘 누구나가 바라고 있는 스테미너의 본래의 뜻은 숫수술 또는 본질이라고 한다. 숫수술의 특징은 화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화분은 숫수술의 생식세포이므로 스테미너를 정력으로 표현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화분은 암수술의 끝에 달라붙으면 재빨리 화분관을 펴서 숫생식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열심히 옮기는데, 그 작은 화분은 점점 관을 늘려 나간다. 그 힘이 가히 경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몸에 약 2만 배 정도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암 수술이 긴 백합꽃의 경우 2일 만에 다 퍼져나가니 2일 만에 무려 2만 배로 자라는 것이다. 그 놀라운 힘이 바로 화분의 신비이다. 화분 속에 숨겨진 이러한 생명력이 바로 인체에 흡수되면 성장, 촉진, 체력 증강에 유효하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화분에는 22종의 아미노산과 성장 호르몬,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화분 엑기스가 기관지염, 간염, 동맥경화, 전립선염 등 광범하게 응용되고 있다. 클레오파트라는 해바라기 화분을 모아서 온몸에 발라 피부에 노화를 막아 고운 피부를 지켰고, 향유에 화분을 섞어 식탁에 두고 먹었다고 한다. 비타민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특히 B2가 많다. 그 밖에 효소, 식물 호르몬, 항생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균형이 잘 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꿀벌의 체중은 약 100mg으로 한 번에 40mg의 꽃꿀과 25mg 정도의 화분을 발에 묻혀 가지고 돌아온다. 한 통의 벌꿀이 1년간 모으면 화분은 30에서 50kg이다. 지금껏 이용하지 않던 천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좋은 일이다. 조기 노화, 빈혈, 허약 체질, 중독 증상에 좋은 화분도 보관을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변질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잘 건조시킨 화분을 병에 담아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고 먹어야 한다. 보건 건강을 위해선 하루에 3에서 5g 가량을 먹으면 좋다. 꿩 전통적으로 귀한 음식, 만두속이나 냉면 꾸미로 애용. 먹을 수 있는 고기는 1kg 정도고 뼈는 비교적 적은 편이고 살은 가슴에 많다. 칼륨이 많고 비타민 B 복합체를 고루 갖고 있다. 닭 조리법과 거의 비슷하게 해서 먹는데 우리나라에선 옛적에 귀한 음식 재료로 써왔다. 만두속이나 냉면 꾸미 등에 썼는데 잡은 직후는 냄새가 강해서 기호가 떨어진다. 잡자마자 내장과 피를 제거하여 4-5일 숙성한 다음에 조리하는 것이 좋다. 강원도 영산 치악산은 유명한 꿩의 서식지여서 치자가 붙었다. 이 치자는 꿩치자이다. 내장, 단백질, 지질, 무기질 등이 풍부, 병후, 기력 회복에 효과. 소의 내장은 살코기에 비하면 볼품도 없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영양가를 인정받게 되어 호르몬 요리라고 불리며 즐겨 찾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내장의 영양은 일반적으로 단백질, 지질, 무기질 등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높을 뿐 아니라 소화 흡수도 잘 되는 편이다. 소의 위인 양은 옛날부터 자양강장식으로 권장되어 왔다. 양은 단백질이 풍부하며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 허약한 사람이나 병후, 회복식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두꺼운 양이 얄팍한 것보다 질기지 않고 소화도 더 잘 된다.
양은 곱창과 함께 곰국용으로 가정에서 비교적 많이 쓰는데, 특히 양즙과 양곰은 위가 약한 사람에게 좋고 뛰어난 스테미너 요리라고 할 수 있다. 골은 인지질이 많아 신경을 많이 쓰는 정신 노동자나 조루증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부드러워 상하기 쉬우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살코기에 비해 내장은 상하기 쉬우므로 신선한 것을 구해야 한다. 어느 것이든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며 탄력이 있는 것이 좋다. 냉장고에 넣어둔다 해도 여름철에는 하루, 겨울이면 2, 3일밖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곱창구이는 불필요한 기름기를 떨어버리고 맛이 고소해서 좋으나 너무 탄 것을 먹으면 발암의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내장은 그 냄새가 가장 큰 문제인데, 냄새를 없애려면 물에 담가서 핏기를 충분히 빼고 마늘, 등분파, 당근 등과 함께 삶아도 되고, 조리할 때 술, 생강, 후추, 산초 등 향신료를 구미에 맞추어 이용하면 효과가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들기름, 참기름, 버터 등을 사용하면 냄새가 상쇄되어 없어지는 수도 있다.